자, 집합 봅시다. 759번부터 편차를 봤지? 민석이가 등교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45,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이 45, 표준 편차가 5. 자, x가 따른다. x가 뭐야? 등교 걸리는 시간. x는 등교 시간이구나. 이렇게 한글로 찾아 써줘요. 문장적 문제는 x가 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 이항분포를 또 얘기하자면 이항분포는 여기서도 x가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x는 이항분포는 그냥 횟수야. 물론 바뀔 수는 있어. 주사위를 던져서 뭐 1이 나오는 횟수, 홀수가 나오는 횟수 이렇게 주제는 살짝 바뀔 수 있지만 횟수라는 건 변함이 없어. 이항분포는 x가. 근데 정규분포는 완전히 달라져. 아예 근본이 없게 달라져. 따라서 항상 그 문장적 문제에서 무엇이 x인지를 찾아서 써놓고 풀어야 돼. 그래야 해석이 매끄러워. 등교 시각이 8시 반이야. 그런데 7시 40분에 출발했어. 지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물론 걸리는 시간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 테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가는데 신호등이 어떻게 걸릴지도 모르는 거지. 자, 지각할 확률이. 그러면 지각을 한다는 얘기는 등교 시간이 몇 분이 걸렸다는 얘기지? 사실 지금 남은 시간이 딱 40분이지. 그럼 지각했다는 얘기는 등교 시간 X가 40보다 어때야 돼? 커지면 지각이지. 이게 바로 지각할 확률이야. 등교 시간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는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보다 크다면 지각이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딱 40분이면 지각이에요?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긴 해. 근데 정규 분포는 넓이기 때문에 등호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략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등호는 너무 신경 쓰지 마. 40분일 때는 지각이 있냐 아니냐 애매한 거야 사실은. 그건 정확히 아니냐. 자, 그럼 40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제 무슨 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화를 해야 돼. 양변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Z라고 부른단 말이지.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이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랑 여기인데 오른쪽은 이미 알아. 0.5잖아. 그럼 왼쪽은 항상 대칭성을 이용해야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바꿔서 풀어야겠지. 그럼 0부터 1까지는 표준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지. 0부터 1까지. 0부터 항상 0부터 평균부터라고 기억해야 돼. 1까지니까 0.341선이 되겠지. 따라서 얘랑 0.341선을 더해주면 지각할 확률이 되는 거지. 뭐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었다면 얘가 작다로 풀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해결이 되겠지. 네, 오늘 만드시고. 자, 761번.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바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무엇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음료수의 용량이. 그쵸? 음료수의 용량. 여기서 등장하는 건 음료수밖에 없어서 그냥 용량이라고 해서 괜찮죠.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 용량이 그러면 X가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걸 써놓으니까 X가로 보여. X가 246 이상 266 이하의 확률. X가 246 이상 266 이하의 확률. 이게 다 문법입니다. 확률 하면 P 괄호를 쳐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표준정규 분포표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표준화해야 된다는 얘기다. 양변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가운데 x는 무조건 z가 된다. 괜찮지 이제? 이 정도는? 266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온다. 얼마야? 마사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는 2.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까지 확률이다. 0,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항상 0을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그럼 두 문제를 풀면 되고, 네. 0부터 2까지는 0.477이. 오른쪽에 있는 게 0.477이.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 여기 넓이는 어디로 바꾸라? 0부터 0.5로 바꿔서 풀어라. 0부터로 바꿔서 풀어라. 0.192로.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두 넓이 합이니까. 이게 심화 문제인가? 이게 심화 문제구나. 되게 생뚱맞게 한 문제가 있네. 심하지만 할만하다. 배운 걸로 해서 충분히 소화가 된다. 아마 통계를 아주 어렵게 내면 요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냐면 확률에서 한 문제만 내라고 나한테 누가 요청을 한다면 한 문제만 확률에서 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 나는 조건 확률을 낼 거야. 그 한 문제로 확률의 모든 개념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 온갖 공식도 다 들어있고. 근데 지금 이건 통계잖아. 그치? 통계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잘 다루지 않아. 왜? 그럼 확률에서 이미 열심히 확인을 했던 유형이니까 통계에서는 통계 질문을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어렵게 된다면 조건부 확률을 가져다가 통계하고 붙이는 거야. 이게 바로 단원 두 개를 융합한다고 얘기하지. 너네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유형. 두 단원을 섞어낸 구조라고. 어려운 것과 어려운 것을 약간 섞어낸 느낌이지. 자, 일단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2080,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사람마다 사는 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존재한다는 거지. 따른다. 정규분포 2080, 500의 제곱. 자, 이게 한글로 뭔지 꼭 외워야 돼. 무엇의 평균이야? 거리의 평균이니까 x는 거리다. 이렇게 한글로 꼭 써야 돼.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야. 참고로. 좀 간단하게만 썼고. 거리가 2,5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거리가 2,5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이용해. 거리가 2,500 미만인 고객 중에서 5%가 자가용을 이용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 확률. 거리가 2,5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이다. 그러면 거리가 2,500이라는 숫자는 반복되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상 미만 해서 이상과 미만이니까 2하고 1을 닦아? 앞글자를 이상이라는 사건과 미만이라는 사건 이렇게 두 사건으로 바라보고 사실 둘은 여집합이지. 2,500 이상, 2,500 미만은 여사건이지. 이게 사건 A면 얘는 A의 여집합이라고 봐도 돼. 근데 자가용을 탄다, 자가용을 타지 않는다. 역시 자가용이라는 사건. 그러면 파란색만 보면 이상인 고객의 15%가 자가용이다. 이상과 자가용의 합집합, 교집합, 조건부 두 사건이 나타나면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2,500 이상과 자가용의 무슨 확률이 15%야. 15%는 0.1을 말하는 거지. 이 둘의 합교 조건 뭐지? 교집합. 하나씩 골라. 교집합. 교집합. 조건부. 자, 이거 필기 선생님이 지금 몇 번 했는지 한 3번 했어. 또 해.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이 0.1이다. 0.1이라는 말은 10%하고 동일하지. 백분율을 표현하면 동일하지.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10%이다. 여자의 10%가 어린이다. 이 말들은 동의어다. 여자일 때,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가 일어날 확률이 바로 조건 확률이다. 그래서 여자 어린이를 링이라고 부르면 얘는 림바이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했지. 그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전체의 10%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짜증났어.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마지막으로 하나. 근데 이 별표는 중요한 별표가 아니야. 나는 여기를 강조하는데 이 교재에서 이 별표를 친 표현이 나오는 바람에 너는 자꾸 기억이 왜곡되는 거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여자 중에서 오히려 별표가 제일 안 나와. 어린이가 이 둘째 줄에 기준으로 전체가 들어가. 이게 바로 교집합이다. 전체의 10%다. 그럼 여자 어린이의 교집합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전체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전체가 보통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문제가 90개 이상이고 있는 게 10개 미만이야. 100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다 잘해야 돼. 전체라는 말이 없는 표현. 근데 저 하나 때문에 괜히 헷갈린다. 나는 이걸 처음에 안 가르치거든. 근데 왜 가르치냐면 교재에 나와 있어서 빼기가 싫어서 그냥 했던 거야. 여기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전체가 없는 거지. 전체가 없는 게 기준이다. 이것부터 기억해. 전체가 없는 게 조건이고 기준이다. 자, 따라서 지금 너 전체라는 말이 없어 보면 그냥 몇 %라고 돼 있지? 어느 표현하고 똑같아. 지금 이상인 고객 중에서잖아. 자가용이 몇 %? 이렇게 나와있죠. 조건방률. 자, 그러면 이바자야 자바이야. 어떤 게 맞을까?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조금 지우겠습니다. 필기하셨죠? 뭘까요? 여기만 봐도 알잖아. 누구누구 중에서 뭐뭐일 때 중에 뭐뭐의가 조건부잖아. 그러니까 이상인 고객 중에서잖아. 이거지 자바이지. 뭐 중에서가 조건부. 요 세 가지 표현 때, 중, 의. 자, 그러면 자바이를 썼고 그 다음에 피 자바 미는 0.05다. 미만 중에서 자가용은 5%다. 자가용을 이용하여온 고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자, 때 앞에 자가용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그래서 P 자가용이 일어났을 때 이 고객이 거리가 미 아니면 확률을 구하시고, 그럼 얘는 P 자분 P 미교 자. 그러면 자가용은 이상인 사람과 미만인 사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뭘 나눠야 돼? 조건 확률 가장 많이 나온 버전 경우를 나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버전이지. 그래서 이상이고 자가용의 경우, 미만이고 자가용의 경우. 이제 교집합을 푸는 정리는 곱셈 정리지. P2 곱하기 P 자바 P 미 곱하기 P 자바 미. 자, 얘네들은 해결이 됐어. 내가 다 써놨거든. 문제는 뭐야? P2 이상의 확률을 우리는 모른다. 뭐 이상이야? 거리가 2500 이상일 확률인 거잖아. 얘가 바로 P
P2가 바로 거리가 2500 이상일 확률이다. 그럼 얘는 이제 무슨 화? 표준화. 정규표 나와 있으면 다 거의 다 표준화. Z가 보이는 순간 무조건 Z 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자, 따라서 그거 하나 갖다 2500 빼기 2080 나누기 500. 그러면 420 암산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나누게 하세요. 그 암산을 할 때 선생님은 분모를 10, 100, 1000으로 많이 바꾸는 편이야. 분모가 500이어서 2를 곱해서 1000으로 만들었어. 요런 거까지 몰라도 되지만 알면 팁은 되겠지. 0.84 이상의 확률인데 그래프를 보면 0.84 여기는 바로 복구에 항상 여기가 나와 있어. 0.3이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야? 0.2가 되겠지. 그럼 여기 0.2지. 그럼 여기는 얼마 하게? 0.8. 여사건이라고 여집합이라고 1일백이라고 1일백이 0.5에서 뺄게 아니라. 자, 또 풀어도 되지만 시간 아깝잖아. 여사건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더 쉽게 풀 수 있다. 1 빼기 여집합 여사건. 자,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거의 조건부 확률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봐야 되고, 요거 하나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면 표준화해서 좀 낮고 통계지. 조건부 확률에 무게중심이 좀 더 많이 실려 있어.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이거 풀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끄덕끄덕 할 거야. 너 공부 좀 했네 그래도. 왜냐면 조건부 확률도 알고 정규분포도 안 하는 학생이잖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잖아. 두 개를 알아도 못 푸는 애도 있으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적절하지. 그래서 너무 생뚱맞으면 뺄 건데 모의고사가 지금 너무 기습적으로 난이도 높게 다가오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만했어. 어렵지만. 이것도 몇 명일까? 자, 지금까지 문제가 차이점은 뭐냐면 확률은 얼마인 거 물어봐. 상상. 지금 문제를 보면 확률이 얼마냐? P가 얼마냐?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것만 달라졌어. 그럼 난 이것만 도와줄 거야. 풀이는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푸는 거는 용돈의 평균이지. 그러면 X가 용돈이야. 용돈이 10만 원 이하를 받는 학생이니까 이하를 받는 확률을 구하는 게 맞아. 일단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인원수를 구하면 돼. 그럼 확률을 구하면 P 용돈이 10만 원이니까 단위가 만 원이니? 단위가 만 원이야. 만. 그래서 만은 신경 쓰지 않아. 10 이하야. 단위니까 만 원. 굳이 10만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정규분포 표준화해서 풀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치자. 그러면 사람 수는 어떻게 구하냐? 단순해. 여기다가 전체 인원수를 곱하면 돼. 그럼 그게 사람 수야. 이건 확률이잖아. 그지? 확률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하면 그게 그 사건의 수가 되는 거야. 단순하지 않아? 임의로 한 명을 골랐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이 10%라고 치자. 그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 근데 사람이 100명 있어. 그럼 안경 사람 그냥 몇 명이야? 10명이라고 알잖아. 10%를 계산할 줄 알잖아. 그게 바로 0.1에다 100을 곱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순서가 10%를 다시 100분의 10으로 고친 다음에 전체 인원수를 곱할 거야. 맞지? 그것도 맞지만 그냥 확률 곱하기 개수 전체. 확률 곱하기 전체 하면 그 사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봐도 괜찮아. 몇 명인가 몇 K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편하다. 근데 이것도 또 까먹으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던 퍼센트가 자연스러우면 퍼센트를 해도 상관은 없어. 0.1을 몇 %씩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돼. 그러니까 퍼센트를 확률로 바꾸는 건 나누게 돼. 확률을 퍼센트로 바꾸면 곱하기 되잖아. 그럼 20%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400명 중에 10% 계속 못하냐고.
줄 알잖아. 그럼 그렇게 상식적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이게 편한 사람 이렇게 하시고 확률에다 그냥 전체에서 인원수 곱하면 그 사건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나온다. 개수가 나온다. 퍼센트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수를 물어보면 그냥 확률을 두고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확률 문제다라고 봐야 된다. 자, 200마리의 무게가 평균 1200, 표준 편차 10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번에는 무게야, 무게. x가 무게의 평균이니까. 따라서 x는 따른다. 1200, 100. 근데 무게가 무거운 쪽에서 50번째 우리 무게를 구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게가 100 이상일 확률, 200 이상일 확률, 300 이상일 확률 이런 걸 풀었는데 무게가 x가 무거운 쪽에서 50번째가 안 써있는 우리 보고 구하래. 그치? 자, 이 문제는 몇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커트라인 문제라고 나는 불러. 이건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야. 쉽게 말하면 50등. 무거운 걸 1등으로 놨을 때 50등의 무게가 얼마냐라고 커트라인을 물어보는 거야. 마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전체 200명의 학생 중 50등의 성적. 같은 질문이야. 무거운 것부터 50번째 우리의 무게나 성적 순으로 했을 때 50등의 성적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성적을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상할 때 커트라인 점수라고 부를게. 이렇게 커트라인 나와 있는 문제는 커트라인 점수를 나는 C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해. 그래서 항상 X를 비교해야 되거든. 무게가 커트라인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왜 크다야? 작다도 아니고 무거운 거부터 하니까. 무거운 거부터 하니까. 성적도 어때? 높은 거부터 해? 낮은 거부터 해? 성적도. 높은 거부터 1등, 2등 상당하다. 바닥에서부터 1등, 2등 차이 안 나잖아. 물론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바닥에서부터 몇 등 아이의 성적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못한 학생들도. 그럴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걔가 위에서부터 몇 등인지를 거꾸로 가면 돼. 지금 그래서 항상 크거나 같다로 푸는 게 좋다. 커트라는 문제는 항상 요 형태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선생님.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정형화 시켜버리는 거야. 이 유형.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준화하는 거야. 아, 그냥 확률이 나와 있어. 여기까지도 중요해. 확률이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해. 확률이 어떻게 나왔냐? 커트라인보다 크거나 같아. 50번째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의 확률이 얼마야? 아니 200명이 있어. 그 중에 몇 등이야? 50등이야. 1등부터 50등까지 확률이 얼마야? 200명 중에 50명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도 나와 있어. 확률도 여기까지 되는 거야. 이 확률이 주어져 있다는 게 포인트야. 딴 때는 우리가 여기를 숫자로 주고 200g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고 해서 여기를 구하는 거였다면 얘는 확률을 던져주고 커트라인을 물어보는 거지. 구성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무거운 순이니까 1등부터 50등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갖고 표준화하는 건 똑같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식 세우는 거. 이해하고 식 세우는 거. 이 유형을 기억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릴 건데 어느 때보다도 문자여서 그리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 녀석을 선생님은 별표라고 부르겠습니다. Z가 별표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 0.25야. 근데 지금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별표의 위치가 이렇게 막연하거든. 막연할 때는 항상 내가 여기부터 출발하라 거야. 0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왼쪽이다 그랬어. 크거나 같은 확률 0.25. 맞아? 틀려. 이거를 선택한 거야? 선택을 못한 거야? 별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고민이잖아. 그럼 왼쪽에 놓고 한번 그리고 크거나 같다 색칠해. 색칠하고 이렇게 0.25 맞아 안 맞아? 아니잖아. 0.5보다 커야 되잖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별표는 오른쪽이지. 오른쪽이고 요만큼이 0.25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러면 얘는 이제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면 또 오른쪽은 얼마? 얘도 0.6에 더해서 0.5니까. 그럼 0.25가 될 확률 써있네. 오른쪽으로 0.67이라고 항상 오른쪽으로 표현해야 주어진 자료와 잘 맞다. 그래서 별표가 얼마다? 0.67이다. 얘가 별표잖아. 얘랑 0.67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씌우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별표를 활용해서 풀면 이 덩치가 큰 녀석을 쓰는 게 힘들지 않겠지. 근데 좀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돼. 커트라인 문제 이게 바로 상당히 유형으로 기억합니다. 767 얘도 키가 작은 쪽에서 80번째 학생의 키를 구하래. 얘도 몇 번째가 나온 걸로 봐서 몇 등, 몇 번째 이런 말이 나오면 커트라인 문제라고 봐야 돼. 자, 키 조사했어. 키의 평균이야. 그럼 x는 키야. 항상 써. 문장제형 문제 한글로 안 쓰면 틀리는 거야. 자, 근데 x가 80번째니까 이 80번째 학생의 키를 커트라인 C라고 보자. 그럼 확률 우리는 x가 커트라인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크다 쪽으로 선생님 아예 푸는 게 편하다고 했지. 물론 작다도 생각해보면 풀 수 있어.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크다에 집중을 할게. 80번째 학생보다 커. 근데 이 80번째가 무슨 순이야? 작은 순이잖아. 근데 난 큰 걸 선택했잖아. 그럼 큰 건 몇 명이야? 작은 쪽에서 80번째보다 큰 학생은 몇 명이야? 720명이지. 그치? 그러면 720. 확률로 해야 되니까 800분의 700. 전체분의 사건의 수. 자, 이렇게 푸는 버전과 선생님 작다니까 그냥 작다로 할게요. 80번째니까 80. 그래. 해도 돼. 가도 돼. 상관없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정규문포는 등호가 있고 없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집착하지 마. 80등이 어디에 들어가지 막 이런 거. 등호 어디를 넣고 빼야 되지? 이상 확률 변수는 되게 중요해. 그걸 넣고 안 넣고. 근데 연속은 의미가 없다. 등호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쿨하게 넘어가고 이걸 풀어도 답이 나오고 이걸 풀어도 답이 나와야 돼. 난 이걸로 갈까? 그러면 C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Z 10 빼기 평균 179 표준 편차 10 10분의 9 0.9인가? 자, 이번에도 얘를 별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여울이 대답한 거지? 네. 주현이는? 동훈아? 그렇지. 그래야 이게 확률이 0.9가 말이 되지. 0.5보다 크지. 여기는 0.5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4지. 근데 얘는 지금 왼쪽이잖아. 별표의 좌표가 왼쪽이기 때문에 이 0.4를 보고 1.3을 별표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0부터 마이너스 별표까지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0.4를 활용해. 그래서 1.3이잖아. 써있잖아 0.4라고. 따라서 얘가 1.3이다. 아니면 옮기는 게 힘든 사람은 그냥 0.4? 0.4 어디 있어? 여기 있어. 1.3이지. 그럼 여기가 1.3이면 1.3, 0.4가 되는 지점. 그 별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3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별표라고 옮겨놓고 해도 같은 개념이잖아. 자, 그럼 이제 1.3 뭐가? 별표가 1.3 얘가 1.3 얘가 1.3 그럼 이제 앞면 10 곱해서 15는 끝나는 거지. 자, 커트라인 문제 2번 얘기했습니다. 정리. 똑같은 문제. 오케이. 또 커트라인 문제.
성적이 70, 표준 편차가 12 정규 분포를 따른다. 상위 5%가 A 등급을 받는다고 할 때 A 등급을 받는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정규 분포. X는 성장. 상위 5%는 A 등급이다. 그럼 상위 5%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상위 5%는 확률인데 A 등급을 받는 수험생의 최저 점수를 커트라인으로 하자. 그러면 성적이 커트라인보다 이것도 등수 문제랑 마찬가지지. 등급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등수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성적이 A 등급의 커트라인보다 이상일 확률이 얼마일까? 문맥에 써 있거든. 5%라고 써 있잖아. A를 받는 학생의 커트라인 이상일 확률이 A를 받을 확률이고 그 A를 받은 애들이 전체 5%다. 실제로 1등급이 4%인 거 아시죠? 여러분 등급 B는 알고 있지. 여기 수능이라고 써있는 게 여러분의 등급 B지. 여러분 내신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5%라고 가정한 A를. 자, 이제 표준화해서 푼 건 동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 풀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등수가 대놓고 안 나와서 A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5%라고 나와 있다는 거. 퍼센트로 표현되어 있는 거. 커트라인 문제. 자, 다시 2학년으로 돌아가면 이 항토는 B, N, P고 X가 따른다. X는 무조건 횟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지 문제마다 바뀌긴 하겠지만 무언가의 횟수다. 그럼 이항분포하고 동일한 개념이 뭐라 그랬지? 독립시행이라고 했지. 그럼 얘랑 독립시행 사건 X가 R1이라는 확률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겨울 정도로 쓰다 보면 이제 두 개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오고 이항분포는 언제 쓰는 거라 그랬지? 동아 얘는 독립시행, 얘는 이항분포,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쓰기로 했지? 확률을 구할 때는 이게 P 확률이야. P가 확률이야. 확률을 구할 때는 독립시행, 통계 구할 때는 이항분포. 자, 모대명사는 또 외워야 돼. 외울 때까지 계속 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오늘 이항분포의 이상한 개념을 또 하나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이번 단원의 마지막이긴 해. 통계도 잘게 3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오늘 2단원의 끝 마무리 시간일 거야 아마. 자, 통계 진도가 2월 중순이나 늦어도 2월 셋째 정도 끝나면 그때는 이제 개인 교재 가지고 있는 거 푸시고 그 다음에 확통도 하나 더 모의고사형으로 모의고사형? 그러니까 다음 교재를 만들어 또 줄 거야. 유형집 있구나 아직은. 유형집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랑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야. 회전을 많이 할 거야. 확통은.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줄줄줄 푸는 유형을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교재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쯤에 모의고사 교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 프린트가 작년에 되게 많이 나왔어. 다 학교들 막 제1부 운영 프린트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 프린트를 또 해야 돼. 바로 다른 거 하기보다. 일단 그래서 개인 수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 설명은 이 통계에서 끝나니까. 대신에 개인 설명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많이 풀어갖고 오면 돼. 많이 풀면 뭐가 생겨? 별표. 그치? 많이 풀어보면 생기잖아. 그걸 나랑 실랑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연결시켜야지. 안 풀어오는 애들은 질문 없어요. 자습. 질문 없어요. 자습. 계속 이러면서 우리 학원 자습만 해 그래. 나는 자습만 지키고 싶지 않거든. 본인이 풀어보세요. 그죠? 안 풀어갖고 오니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개별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지금 이미 개인 교재 시작한 친구도 있어서 걔네들은 개인 교재 계속 질문할 거고 본인이 이제 시작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x가 24 이상일 확률이 0.5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거 봐봐. 이거 분명히 확률이지. 이거 p를 모른단 말이야. 이 p를 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준 거야. 문자가 지금 하나니까. 그러면 24 이상이야. 이게 확률을 구하는 식이야. 확률은 독립시행으로만 구해야 돼. 그럼 24 이상이면 24,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6. 응? 어디까지야? 총 시행 횟수가 144야. 아, 너무 많다. 그럼 부정으로 풀면 되지롱? 한다고 생각하자. 24 이상의 부정은 여기서 등호 진짜 중요해. 이상 확률 변수니까 이제 24 미만이어야 돼. 아까 정규분포할 때는 등호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 풀해도 돼. 헷갈려? 그럼 매번 따져. 차라리. 이상 확률 변수는 반드시 등호가 핵심이야.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게 23일 확률 144C 23 하나만 계산해도 말이 안 되는데 144C 23이라니 해본 적 있어? 난 안 해봤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냐? 숫자가 너무 크다야. 독립시행을 푸는데 숫자가 너무 커. 자, 오늘의 개념은 이거야. 이항부분은 독립시행이고 독립시행은 우리가 외우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로 풀려고 봤더니 n이 너무 커. n이 우리가 풀었던 건 현실적으로 10C2, 5C3 이런 수준이었어. 아니면 숫자가 좀 크면 객관식으로 형태만 찾아도 답이 나오게끔 해줬단 말이야. 계산 안 해도 돼. 근데 이건 주관식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말이 안 되거든. 근데 n이 너무 크다의 기준이 없잖아. 수학에서는 형용사가 기준이 될 수 없거든. 크다의 기준이 뭔데? 그치? 기준이 없잖아.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np와 nq가 모두 5 이상이면 너무 크다라고 해요. n이 144지. 그치? p는 사실 안 나와 있긴 해 지금.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 하지만 교과서는 이렇게 써 있고,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크다라고 하면 그냥 2자리 이상이라고 부를게. 한 10까지는 그래도 할만하거든. 2자리도. 근데 한 20C3만 해도 숫자가 좀 큰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럴 때 NP, NQ가 5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처리해도 돼. 지금 봐봐. 143은 굉장히 큰 수야. 3자리잖아. 내가 2자리 이상만 돼도 독립시험 계산하기 힘든데. 그렇지? 일일이 계산하기 힘든데라고 하는 판단이야. 근데 정확한 건 이 초록색이 수학 책에 써있는 표현이야. 근데 대략적으로 2자리 이상이면 거의 너무 크다고 봐도 돼. 자, 이럴 때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 얘는 이상확률 변수고 얘는 연속확률 변수야.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학원에 있는 한 반에 있는 한 대여섯 명 정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둘중 면적할 수밖에 없어. 너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이야?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겠지. 근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해서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정규분포가 돼. 숫자가 크니까. 자, 바로 지금 그 순간인데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커. n이. 일일이 계산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2자리 이상이야. 그러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뀔 수 있어. 이게 오늘 배울 개념이야. 이게 지금 이상한 게 이항분포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잖아. 정규분포는 셀 수 없는 확률 변수야. 이거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야. 이거 확률 질량 함수, 이거 확률 밀도 함수. 내가 처음에 표에다가 필기라고 했던 그 부분이야. 계속 봐야 돼. 얘네 둘은 원래 무관한 개념이야. 근데 이 n이 너무 클 때 이 별표를 만족한다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어. 자, 따라서
여기 평균이 와야 되는데 우리 이거 평균 구하는 공식 알지? 평균 뭐야? NP 분산 뭐야? NPQ잖아. 따라서 이렇게 만든 정규분포는 여기에 NP가 들어가고 여기에 NPQ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써준 거. 방금 써준 거. 쓰는 건 상관없지만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개념을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똑똑한 학생이야. 아니 여기 평균이고 표준 편차의 제곱은 분산이잖아. 그대로 넣은 거잖아. 아니면 내가 여기 루트를 유지해주는 게 좋으니까 쓰고 싶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표준 편차를 굳이 쓴다면 루트니까. 루트만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 이런 공짜는 또 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이거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x가 따르는 게 정규분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개념이 연결이 돼요. n이 크다. 자, 따라서 n이 충분히 큰 게 확인이 됐고 굳이 1 빼기로 해봤으나 실패했으니까 독립시행으로 푸는 게 실패했으니까 시나리오가 이거야. 독립시행으로 원래 풀어야 될 확률이니까 이항분 독립시행 같은 개념. 이 숫자가 커서 독립시행이 안 돼. 그러면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구나. 따라서 얘 평균 뭐야? 144p. 분산은 144p 1 빼기 p. 원래 q인데 q를 1 빼기 p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144p, 144p 1 빼기 p. 근데 계산이 그래도 어렵네. 자, 이제 얘를 표준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무조건 표준화하는 개념이니까 p z가 크나마 같다. 24 빼기 144p 나누기 루트 계산 너무 힘든데 144p 가 0.5. 0.5가 남아있구나. 우리 또 이 녀석을 별표라고 하겠지만 복잡한 걸 별표라고 하겠지만 우리 한번 강력한 걸 배운 게 있잖아. 이 별표가 어디 있어야 0.5냐? 아까 내가 왼쪽 오른쪽 계속 따졌잖아. 별표가 0이어야지. 그래야 딱 0.5. 0.5는 되게 특별한 확률이잖아. 별표가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그냥 0이 별표야. 따라서 얘가 0이니까 분수가 0이면 분모는 상관없어. 누가 0이면 돼? 자가 0이면 돼. 계산이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나 순간 생각했었는데 요렇게 마지막에 해결이 돼. 분자가 0이야. 그럼 P가 해결이 됐지. P가 해결이 됐으니까 평균하고 분산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된 거지. P를 대입하면 되니까. 자, 분산 공식이야 다시. 분산. 3, 3은 지우지. 3이 앞으로 나가면서 제곱. 그렇지. 따라서 9 분산이지. 그럼 위에서 구한 분산을 대입하면 끝난 거지. P를 이미 구했으니까. 자, 오늘 할 주제가 여기다. 이게 2단원의 피날레야. 무조건 시험이 나와. 얘도 역시. 통계에서 무조건. 왜? 이항분포도 알아야 되지. 이거 잘 물어보면 몇 가지 질문이 돼. 너 독립시행 알아? 그게 이항분포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 알아? 근데 숫자가 n이 충분히 크면 별표를 만족하면 이항분포가 정편포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얘는 세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독립시행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세 가지가 각각 알고 있어야 되고 연결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 세 개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강력한 질문. 이거 하나 물어보면 하나라도 모르는 애. 막 하다가 특정 단어 버릴 애들 있어. 공부하기 싫을 때. 그때 아이들의 특징.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 쌤 이거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유요? 그 질문이 뭐다? 하기 싫다. 안 하고 빼고 싶다. 한 문제만 나오면 한 문제 틀리래요. 약간 이런 거지. 근데 이거는 거의 100% 정도 출제되는 한 문제야. 그러니까 빼야지. 뺄 수 없습니다. 자, 77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항분포와 독립시행이 하나다라는 것부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엄청 강조했던 거야. 계속 물어보고 하는 이유가 이항분포 확률이야. 얘는 통계고 얘는 확률이야.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풀게 돼 있다. 그럼 n이 48이야. 처음에 별 쓴 거 없죠. 48. 9부터 15야. 이산 확률 변수니까
48C9 P의 9제곱 Q의 48 빼기 39제곱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느낌 오잖아. 아 맞다 n이 충분히 크다. n이 충분히 커. 이거 정규형으로 바꿔서 푸는 문제네. 이렇게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15까지 어떻게 계산해? 한 개만 계산하라고 해도 힘들어 죽겠네. 말이 안 돼. 자 따라서 x가 이항표를 따르니까 x의 평균하고 분산 찾아 놓으란 말이야. np에다가 q만 곱하면 분산 9. 그럼 표준 편차까지 갈까 이번에는? 3이잖아. 왜? 어차피 정규 분포로 나타낼 거니까. 그럼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 12, 표준 편차 3의 제곱. 이제 x가 9부터 15 사이의 확률이니까 이제 쟤가 무슨 화? 표준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지. NCR 하던 게 표준화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문제가 완전히. 이 흐름을 이해해야 오늘 배울 걸 이해한 거야. 오늘 주제는 이 한 가지만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업이야. 메인이고. 자, 9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Z. 15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너무 쉽네. 작업 대칭이잖아. 그럼 0부터 1까지만 구해서 두 개 하면 돼. 거기 딱 0부터 1까지만 써야지 달라. 0.343이 2배면 해결이 되는 거지. 요 식은 1178번의 요 식, 이거 뭘 뜻하는 거였죠? 이 식의 의미? 독립시행. 그쵸? 이걸 의미하는 거, 이거를 괜히 0일 따라 25일 때 따로 써놓은 거지. 식 하나로 충분한데. 그지? 여기를 0부터 25까지라고 하면 이 식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를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독립시행이네? 이항부분에. 그죠? 독립시행 이항부분에. 그런데 n이 25지. n이 25인데 물어보는 게 확률이 혹시 그렇지. 확률이지. 확률이니까 n이 너무 크니까 무슨 부호로 바꿔? 정규 부호로 바꿔야지. 그럼 이항분포를 먼저 식을 세운 다음에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 순서가. 이항분포 안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780번) 자, 이 개념이 무조건 나온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무조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장제야. 자,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독립시행이다. 선생님이 독립시행 몇 가지? 또 하자 또! 주사위, 동전, 복원 추출, 통계적 확률, 무슨 율, 이거 다 통계적 확률. 독립시행 보자마자. 따라서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도 같이 써야 된다고 항상. 만자로니까 만, n, p 0.0. 자, 근데 불량품일 확률이 0.0이면 이 x는 내가 무조건 뭐라 그랬지? 횟수지. 근데 앞에 수식어는 문제마다 바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의 횟수야? 이게 불량률이니까 얘는 불량품의 횟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불량품의 횟수 그러면 약간 어색하니까 살짝 바꿔서 개수. 불량품 뽑은 횟수나 불량품의 개수는 똑같은 말이니까 불량품의 개수로 살짝 수정하자. 횟수, 개수 이 정도야. 이항품 항상. 그런데 불량품이 186 이상, x가 개수가 186 이상 228 이하야. 이거 확률이잖아. 확률은 원래 뭘로 풀어야 돼?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풀어야 돼.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항분포 독립시행. 통계 확률, 이항 독립시행, 이항포 독립시행. 이게 돼야 된다고 먼저. 근데
아차 싶다고 NCR 만시 186이야. 미쳤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228까지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숫자 크니까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는 평균, 표준 편차니까 평균 NP 하면 되겠지. 2래. 그 다음에 여기 분산이 와야 되니까 NP Q가 얼마야? 100분의 98이지. NPQ 한 거야. 분산 와야 되니까. 이따가 제곱으로 바꾸기까지 할 거야. 한 번쯤 써주고. 196이야? 자, 곱하니까. 여기 2가 나오니까. 그럼 196은 뭐의 제곱이지? 16의 제곱. 제곱까지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 깔끔하게 된다고 믿고 풀어야 돼. 웬만해서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정규분포 가지고 얘 무슨 화? 표준화 하는 건 이제 이해하는 거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힘든 거야. 계산은 이미 지난 시간에 연습해놨단 말이야.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인데 확률은 독립시행인데 말이 안 돼. n이 커서 말이 안 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계속 그 시나리오. 문장대로 출제가 될 거라는 거. 14원이에요. 지혜라! 내가 지혜를 믿었어. 널 믿어서 그래, 그치? 괜찮아? 우리 신뢰는 깨지지 않아? 자, 맞습니다. 14의 제곱입니다. 16이 지금 256이지. 자, 7, 8, 2. 담백하지만 의외로 강력한 문제야. 계속 똑같은 문제이기도 하고. 세 개를 동시에 448번 던져. 그러니까 3개 던진 게 한 번이야. 또 3개 던지고 또 3개 던지고 448번. 그럼 동전 던지기니까 독립시행 이항분포야. 근데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얘는 3개 모두 앞면이 나온 횟수면 횟수 맞지? 횟수 개수 딱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앞면이 나올 확률. 몇 번 시행해서? 딱 한 번.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시행해. 딱 한 번에 3개 던지는 거야. 근데 3개 모두 앞면이야. 그러면 앞면 해서 동전 3개 던지면 8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 자체도 독립시행이라고 했어. 동전 하나를 3번 던지니까 3개를 한 번 던지니까 똑같은 말이고 3개 중에 3개가 앞면이다. 앞면이 3번, 뒷면이 0번. 공식대로 푼 거고 이게 8분의 똑같지. 독립시행하는 독립시행이라고 봐도 괜찮다. 동전이 3개니까 8분의 1을 찾는 게 어렵진 않지만 동전이 4개, 5개 들어가면 좀 더 어려워진다. 독립시행을 안 풀면.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앞면이 나오는 횟수 x가 63 이하의 확률입니다. 확률이네? 뭘로 풀어야 돼? 이항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풀어야 되는데 448시 63 풀 수가 없지. 이 식이 말이 안 돼 지금. 이항분포로 바꾸자. 한 번 더 바꾸자. 여기는 평균이 말이야. 평균 NP 바로 40 86에 48. 그럼 여기는 분산 Q만 곱하면 돼. 8분의 7 바로 나오네. 뭐의 제곱이야? 7의 제곱이야. 계산이 깔끔하라고 믿어서.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표준화를 하면 되지. 63 빼기 정규분포 보고 표준화 56, 7. 그래서 나머지 넓이는 여러분이 계산. (7, 8, 5까지) 한번 내줘볼게. 7, 8, 5 할 수 있을 것 같아. 7, 8, 5까지. 물론 모르면 개인 질문해.